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영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동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반대도 많지만 찬성 의견도 많다는 입장을 밝혀서요, 사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정의당에서는 이 사면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네, 이명박, 이재용 사면 등에 관련해서 예, 정의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니라 네, 이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퇴행하는 사면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JTBC 이제 기자간담회 손석희 간담 대담에서 네, 이제 여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네. 반대가 50에 찬성이 39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마 고려하실 거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작년 말에 박근혜 사면 때도 국민들의 공감대, 여론을 좀 살피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네. 넉 달 전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고,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도 그러면 이명박 사면은 좀 어떻게 할 거냐 네. 물음에 대해서 청와대의 당시의 입장은 박근혜 사면과 이명박 사면은 다르다. 국민 정서와 예. 상황이 다르다고 했던 만큼 그렇죠. 넉 달 전 했던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국민들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언급하신 대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언급을 하셨는데, 또 함께 언급이 되는 인물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정경심 전 교수, 여권 측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 네. 사면에 앞서서 일단은 법치의 문제 그리고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여야 간에 한 사람씩 맞바꾸는 방식처럼 보이는 모양새, 네. 이런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반대 입장을 표명은 해주셨는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 정치권 일각,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경제계 또 언론계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 네. 작년 8월인가요? 그때 8.15 가석방 됐을 때 네네.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일부 보수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 경제계가 다들 앞장서서 네. 투자 유치가 필요하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띄웠었는데요. 일단 지난번 사면 가석방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가 당시에 가석방 요건이 형기의 80%를 맞춰야 된다. 이랬음에도 60%로 낮추면서까지 당시에 이재용 맞추면 가석방 특혜 아니냐. 네.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풀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 8개월 만에 이제 이재용 지금 다시 사면을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경영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열어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가석방한 지 8개월 만에 이재용의 경영 참여를 열어주기 위해서 사면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네. 또 다른 특혜고 이건 명백한 법치 기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의당 입장은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대상자들이 부적절하니까 사면 반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임기가 다 되어가는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일단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부처님 오신 날 사면도 있을 수 있고요. 퇴임 전에 저는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명백하게 위임받은 권한이고 네. 최소한 절제돼서 사용돼야 될 권한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대원칙은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뇌물, 배임, 횡령,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거예요, 국민들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특정 대상의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문제고요. 네. 그리고 퇴임을 앞둔 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 법치와 사법정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무너지는 사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국회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위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정의당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모으셨나요? 정리하셨나요? 네네. 내일 그 법안 처리 관련해서는 네. 내일 일단 뭐 첫 번째 이제 법안 처리가 있을 텐데요. 네. 당초에 정의당이 밝혔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원칙,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 네.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존중하기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내일 뭐 수정안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중재안의 합의 정신이 반영되는 법안이라고 하면 네. 정의당은 아마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그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혼란들이 있고 혼선들이 있는 과정에서 네.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도 우려를 많이 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말씀들 많이 잘 지금 청취하고 있고요. 네. 합의한 대로 이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이제 통과됐고 네. 본회의도 올라갈 텐데 특위가 구성되면 정의당은 정의당의 몫으로 좀 적극 참여하고 네. 무엇보다도 아마 시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의안 중재안에 정의당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서 내용상으로는 찬성이라서 이제 찬성 표결에 참여하신다는 네. 말씀이신데 절차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뭐 회기 쪼개기라든지 위장 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이 제기돼서 정의당이 이 부분은 좀 부담이 없으실까요? 어떠세요? 정의당 일단은 그 뭐 필리버스터 문제도 마찬가지겠고 회기 예. 쪼개기나 뭐 위장 탈당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권을 저희가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회기 쪼개기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국회법상에 뭐 이전의 사례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지 네. 않냐. 그래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쓰는 방식들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 네. 뭐 이런 좀 약간의 그 이견들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표결 과정에서 의원들 표결도 좀 갈렸던 거고요. 네. 근데 지적하신 대로 그 목적이 그 수단이 이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네.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이 사례도 마찬가지고 지난 유성정 등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이게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 안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충분히 국회법 절차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 절차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고비가 있죠.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상정되고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차 필리버스터 신청 예고가 되어 있고요.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의당의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임시국회 지금 지난 27일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고요. 진행되는 의사 일정 진행 방식을 보면 네. 필리버스터 관련한 문제는 뭐 특별히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서로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회기 종료되고 정의당은 본회의 참석해서 경청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기대하면 되겠죠? 네네. 국회 선진화법상 어쨌든 네. 그 반대 이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안 발표를 했는데 소급 적용 빠지고 피해 지원금 차등 지급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 후에 정의당에서 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자의 약속은 결국 부도음이었다는 거고요. 네. 특히나 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삼모사여서 아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약속 파기에도 화가 났겠지만 네.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화가 나셨겠다 이 말씀 드리는데 네. 예를 들면 600만 원 일괄 지급하고 퇴임 후에 네, 추경 대변인님. 50조를 네, 죄송해요.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그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